창작자 경제시대의 개막. 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엘람 장한식입니다. 요즘 사람들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NFT 대체불가 토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NFT 레볼루션이라는 책으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누구나 자유자재로 자신의 디지털 작품을 업로드해 공유할 수 있고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런 인기 있는 작품들에 대해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작품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사람이 공짜로 해당 작품을 보고 공유할수록, 그래서 복사본인지 인터넷상에 더 많이 떠돌아다닐수록 원본의 희소성이 커진다. 물론 원본임을 입증할 방법이 있다면 말이다. NFT로 인증된 원본이 지닌 희소성을 소유한다는 특별함은 누구나 어디서나 공짜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작품을 NFT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즉 NFT는 현금화 혹은 수익화하기 힘들었던 디지털 세상의 작품들에 대해 관객과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게임 아이템처럼 무언가에 대한 수단이 아닌 감상의 목적 그 자체인 디지털 미술이나 음악 작품은 굉장히 쉽게 복제되고 공유될 수 있어 NFT가 선사하는 정당한 보상의 값어치가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 NFT 보급으로 창작자들은 자신의 디지털 작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것을 막을 필요 없이 해당 작품을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인정받으며 팔 수 있게 됐다. 작품이 인기가 있다면 그만큼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마땅한 바 NFT는 디지털 영역에서 이 당연한 일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NFT 기본이 되는 스마트 계약 기술은 창작자들에게 작품의 희소성, 극대화할 수 있는 통제권을 주었다. 작품을 고유한 단일 NFT로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 개 이상의 NFT 복사본, 즉 에디션으로 발행할 것인지를 정해 작품의 가치는 희소성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복사본이라고 다를 것은 없다. 각 에디션은 고유 식별자를 가진 NFT로 발행된다. 이렇게 판매 가능한 에디션 수가 미리 정해졌을 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한다. NFT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작품이 10분의 9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작품은 총 10개의 에디션으로 발행됐고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은 그중 9번째 에디션이라는 뜻이다. 당연히 적은 에디션으로 발행할수록 작품의 희소성은 커지며 주로 첫 번째 에디션이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편이다. 창작자는 또한 시간 내에 수요가 있는 만큼 에디션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게 하는데 이를 오픈 에디션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350명의 컬렉터가 구매 버튼을 누르면 350개의 에디션이 발행되는 것이다. 오픈 에디션의 경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같다 보니 공급량이 제한적인 리미티드 에디션보다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컬렉터의 입장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당 NFT 아티스트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가 오픈 에디션으로 드롭했던 작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2차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재판매될 수 있다. 따라서 핫해질 NFT 작가 혹은 NFT 작품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면 이런 오픈 에디션 드롭들을 주시하는 것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다. 또한 오픈 에디션임에도 작품이 몇 개 팔리지 않는 경우 의도치 않게 작품의 희소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창작자에게 에디션 수에 대한 통제권, 즉 디지털 희소성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한다는 것이 NFT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역할이다. NFT 스마트 계약 기술은 또한 창작자들이 작품의 가치 사슬에서 배제되지 않게 해준다. 자신의 NFT 작품이 2차 시장에서 재판매될 때마다 재판매 가격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열티는 주로 NFT가 발행될 때 창작자가 쉽게 설정하는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10%에 맞추고 있다. 로열티 수치는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추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로열티 제도는 새로운 개념의 보상 제도로 창작자들에게 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창작자의 인기가 높아져 NFT 작품의 재판매 횟수와 가격이 오른다면 꽤 짭짤하고도 지속적인 수익원이 생기는 셈이다. 우리는 현재 창작자들이 구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열정을
콘텐츠라는 형태로 제작, 판매할 수 있는 체제, 이른바 창작자 경제의 시대를 살고 있다. 미술가, 음악가, 작가, 창업가 등 신분과 상관없이 창작 활동에 매진하는 사람은 누구나 창작자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00년대 말에 케빈 켈리는 자신이 제작하는 것이 무엇이든 구매해줄 1000명의 열성 팬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누구나 창작 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인터넷의 발달로 등장한 B2B 커뮤니케이션과 거래 시스템이 창작자와 청중을 직접적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창작자의 창작 활동을 위해 1년에 $100를 지불할 열성 팬 1000명만 있으면 $10만 연수입이 생기니 충분하다는 것이다. 최근에 열성 팬 1000명이 아니라 100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소셜 플랫폼의 전 세계적 확산, 각 분야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영향력 확대, 각종 창작 도구의 발전 등으로 이젠 1년에 $1000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열성팬 100명만 있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NFT에 있어서는 창작자의 열성팬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다. 고유한 토큰 값을 지닌 창작자의 NFT 작품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NFT는 창작자의 열성팬 한 명과 조금 더 특별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유권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경험까지 부수적으로 나눌 기회를 선사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NFT 기술 작품을 산 컬렉터에게 작가와의 1대1 만남을 선물한다든지, 음악 앨범 NFT를 구매한 열렬 팬에게 기수의 다음 앨범 작업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든지 등 가능한 경험의 종류는 무제한이다. 사실 NFT를 통해 접근 권한과 같은 효용을 제공하는 것은 요즘 가장 핫한 개념 중 하나로 특정 경험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토큰화한 NFT들이 거래되기도 한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코로나 이후 첫 오프라인 공연에 함께 무대에 설 권한, 당신이 애정하는 디지털 아티스트와 다음번 전시회 때 콜라보레이션을 할 권한, 당신이 후원하는 로컬 커뮤니티 센터가 완공되었을 때 당신의 이름으로 기념식수를 심을 권한 등 토큰을 통해 예술 분야의 창작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꿈꾸는 각종 모험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문화사회적 공동체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미래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NFT 레볼루션 중에서 경제를 알아가려면 쉼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는 어디까지입니까? 경제야,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를 외치며 꿈을 이룬 타이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